007 조법 7편 장비 소도구와 소품류. 그동안 6차례에 걸쳐 007 조법에 대한 내용을 올렸다. 아직 방대한 자료가 남아있는데 필자는 불만이 하나 있었다. 007 조법을 뒤받침해줄 소도구와 소품을 구하러 다니기가 낚시점을 운영하던 나도 녹록치기 않았다. 그래서 007 조법 구사를 위한 장비와 소도구, 소품에 대한 의문들이었다. 아니, 낚싯대나 릴과 같은 장비보다는 어쩌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소도구, 소품류에 대한 의문을 품는 시청자를 위해 이번 글을 써보려고 한다. 어쩌면 너무 간결하여 이걸로 무슨 낚시를 해 하는 의심이 드는 007 조법의 채비는 사실 알고 보면 그 간단함에 무시무시한 비결을 숨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론으로까지 체계화된 007 조법의 역사는 2002년 중반에 자리매김하였고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일부 특강 강사였던 내가 수상생들에게 발표를 하였고 이때만 해도 감성돔의 뱅에돔, 낚시의 인기가 밀리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찜엄충 고무 같은 조그만 소품 하나마저도 크기와 색상이 내 눈과 마음에 제대로 드는 것을 구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는 각각의 소도구 종류를 살펴보자. 또한 소도구의 역할과 효과,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다. 첫 번째 007 조법의 핵심은 역시 찌에 있다. 제로계열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자. 제로찌는 부력이 제로라는 의미다. 붕어낚시용 찌맞춤을 상상해보자. 붕어낚시의 찌맞춤은 찌의 부력과 봉돌의 침력을 수면에 일치시킨 상태에서 제로 상태, 침력과 부력이 0인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가. 즉 침력과 부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007 조법에서 사용하는 찌도 마찬가지다. 제로찌란 찌 자체에 침력제를 내장하여 부력과 침력의 균형을 수면 겨우 떠있는 상태로 제로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이런 점이 찌맞춤을 완료한 붕어낚시찌와 제로찌는 개념이 같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전에서 조건은 서로 다르다. 붕어용 찌는 채비가 바닥에 닿아 있고 입질시 찌가 올라오는 반면에 제로계열 찌는 채비가 수중에 떠서 있다가 어신이 시작됨과 동시 침강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제로찌는 처음부터 찌 아래에 부속될 찌, 스토퍼, 바늘, 목줄, 미끼 무게, 조류 저항 그리고 염도까지 찌에 미치는 모든 조건을 계산해야 한다. 제로계열의 찌 자체는 완전 제로 부력 상태가 아니라 통상의 잔존 부력 즉 0.2에서 0.3g 정도의 여부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제로 계열의 찌 범위는 크게 부력이 마이너스 부력인 투제로에서 B 사이에 속하는 찌가 된다. 잔존 부력의 차이는 제작사마다 다르고 찌 시리즈 별로 다르며 찌의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낚싯줄. 제로 채비는 바늘과 미끼의 무게만으로 채비를 입수시키게 된다. 따라서 낚시줄 원줄이 지나치게 굵거나 뻣뻣하면 채비의 입수가 자연스럽지 않다. 원줄로 널리 쓰이는 나이론사를 기준으로 볼 때 1.5호에서 3호줄이면 제로 계열의 부력지에 무난히 사용 가능하고 원줄이 4호 이상으로 굵으면 G2 정도의 봉도를 물려주어야 무난한 채비 입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CR에 따른 원줄과 목줄의 후수는 표일과 같다. 이때 바늘 크리와 목줄의 길이에 따른 상관관계에 침강력까지도 계산을 하여야 한다. 표일. CR에 따른 원줄과 목줄의 호수 보기. 세 번째 찌매듭. 007 조법 채비의 찌매듭은 면사를 이용한 표준형과 야마모토 하츠로 명인이 개발한 야마모토 매듭, 나루호도 찌매듭의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표준형 사진이를 보면 면사 매듭과 찌구슬을 사용하는 일반 찌매듭과 동일하며 나루호도 찌매듭은 찌구슬을 안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특히 나루호도 찌매듭법은 매우 독특하다. 나루호도 찌매듭은 통상 면사 대신 나이론 3호 필라멘트를 쓴다. 야마모토 하츠로 명인은 이를 은어낚시 채비에서 힌트를 얻어왔다고 하며 나이론사 또한 은어낚시용 목줄로 쓰이는 0.85에서 1.5호에 가는 줄을 쓴다. 나루호도 찌매듭은 찌구슬이 없어도 2B, 3B, 봉돌이나 수중찌를 달아도 통과되지 않는다. 이 매듭의 장점은 채비를 반유동에서 전유동으로 바꾸고자 할 때 원줄을 끊지 않고 매듭만 찌멈춤 고무 쪽으로 바짝 이동시켜주기만 하면 된다. 참고로 가는 나이론사 대신 목줄용 카본사를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후로로카본산은 나이론사 원주용 모노필라멘트에 비해 결절 강도가 1.5배가량 강해서 찌매듭을 만들 때 조이다 보면 원줄을 꺾어놓기 쉽다. 원줄이 꺾어지면 자연스런 입수가 어려워지므로 치명적인 결점이 되는 셈이다. 네 번째, 찌멈춤 고무. 007 채비는 원줄과 목줄의 연결을 도래 대신 직결로 연결한다. 보다 자연스런 채비의 입수 각도와 활성도가 약한 날 예민한 입질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직결법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하나 있다. 채비 캐스팅 시 자칫 찌가 직결을 통과해 목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007 채비의 찌 밑에는 구슬이나 쿠션 고무 그리고 도래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찌의 직결 매듭 통과를 방지하고 나아가 찌의 유동 범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찌 멈춤 고무는 007 조법의 필수 요소이다. 찌 멈춤 고무는 말 그대로 찌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역할이며 찌 고무에 고정핀이나 이쑤시개를 꽂아 사용한다. 그리고 찌 멈춤 고무가 가지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 사진 7. 바로 채비의 입수 각도 및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찌 멈춤 고무는 시인성이 좋은 형광색, 특히 주황색이 유리하며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직결 매듭 아래 1m쯤에 찌 멈춤 고무 다른 색을 하나 더 다르면 조류 방향과 바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 역할을 해준다. 다시 말해 내 바늘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최고 경지의 고수가 된다는 말이다. 예민한 입질을 감안해 부피와 채적 또한 작은 게 좋다. 다섯 번째, 바늘. 007 조법을 위한 공식적인 전용 바늘은 없다. 뱅에돔을 기준할 때 바늘의 크기는 뱅에돔 4호에서 9호를 쓰며 통상 5호를 표준으로 한다. 미늘 없는 바늘의 경우 4호에서 8호 사이에서 골라 쓴다. 참고로 일반 뱅에돔 바늘이나 감성돔 바늘도 제로조법 구사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 봉돌. 007 조법에서 표준 채비는 봉돌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 상황에 따라 봉돌을 물려주는 응용도 필요하다. 봉돌이 요구되는 상황은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급류대에서 G2에서 봉돌이나 B봉돌을, 겉조류와 속조류가 다르게 흐르는 2단파 상황 G2 봉돌이나 B봉돌을 사용, 포말지대에서 G5에서 G2 사용, 입질층이 깊게 형성되었거나 혹은 대상어나 잡어가 부상이 없다면 잠길 채비 전환 시 G2, 전유동 채비 전환 시 지원이나 G2 등을 꼽을 수 있다.